엔잡러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낮에는 직장 하시면서도 다른 부업도 하시면서 사람들이 많이 뛰어노는 사이트, 앱 여기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여기서 노는 사람들이 많아요. 당연히 여기서 팔면 이 규모의 경제라는 걸 일으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기로 했어요. 근데 무턱대고 뭐 아무거나 팔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무슨 아이템을 팔 것이냐. 맞아요. 그게 사람마다 그리고 내가 주로 잘 알고 있는 제품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 다르긴 합니다. 제가 이제 마켓플레이스를 주로 운영하시는 전문 업자분들에게 미리 사전 인터뷰를 좀 철저히 또 해왔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남성분들하고 여성분들이 자신 쇼핑하는 시간대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요? 네, 주로 언제 개인적으로 개인 물건을 쇼핑하세요? 저는 밤에 밤에. 일과 끝나고 씻고 누워서. 아마 우리 오상진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리랜서니까 좀 그럴 수 있는데 네. 주로 직장인들은 출근하기 전에 즉 새벽 5시에서 6시 일어나자마자 아직 다 자고 있을 때 네. 그때가 유일하게 자기의 개인적인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대를 대부분 공략해야 되고요. 그리고 남성분들이 아내의 결제 없이 마음대로 결제할 수 있는 금액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15만 원? 여유롭다. 5만 원, 5만? 5만 원대. 예. 그래서 5만 원대의 남성의 남심을 자극하는 물건을 그 새벽 시간대 딱 잘 노출될 수 있게끔 하면 대박 나요. 새벽 시간에 딱 5만 원 언더로 네. 이렇게 딱 그냥 49,800원이나 막 이렇게 딱 해요. 오, 정확하세요. 이거. 아이템이 뭐예요? 이게 좀 웃기긴 해. 귀 내시경이에요. 아니, 이 웃으면 안 돼. 이게 남심을 아셔야 돼. 남심이 귀에 내시경이 왜 필요해? 왜냐하면 그걸 뭐 하려고? 남자들은 잘 들어보세요. 남자들은 과학적인 거 좋아해요. 어차피 귀 파는 거, 근데 뭔가 보면서 판다? 왠지 과학적이거든. 예. 그래서 이걸 앱을 깔아요. 귀 파는 걸 이걸 보면서 파는 건데. 써보셨어요? 써봤죠. 예. 어때요? 자주 쓰세요? 자주는 안 씁니다. 솔직히. 와, 자주 안 쓰잖아. 이게 남성들의 문제예요. 한두 번 쓰다 어디다 버려. 예. 그래서 5만 원 이하의 뭔가 과학적이고 신기한 것들 이런 거는 아내 허락 없이 결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팔면 이분이 한 달 동안 그거 팔아서 5천만 원 벌었어요. 와, 네. 좀 많이 벌었다. 남성들을 공략하는 제품의 가격대를 많이 보시면 다 5만 원 언더 정말 많습니다. 그럼 우리도 이제 그런 가격 설정, 그다음에 시간 설정 시간 이런 것도 설정. 되게 중요하겠네요, 진짜. 자, 그럼 여성분들은 주로 쇼핑 어느 시간대 할까요? 남자가 새벽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여자는 밤이겠네. 남편하고 아이들 통근 통학시키고 난 뒤에 그때 시간이 좀 비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때 시간대 주로 자신이 하고 싶은 걸 하거나 자신에게 칭찬을 해주고 싶어서 뭘 사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한 10시에서 뭐 한 12시 예, 사이. 그 정도 되겠죠. 예. 그때도 아주 메인 시간대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쿠팡 마켓플레이스 저희도 좀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직접 상품을 업로드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좀 해봐야 이게 절차도 쉬운지 아닌지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교수님은 뭘 가져오셨습니까? 코털깎이입니다. 아니 자꾸 귀 파고 코 파고 이런 거에 너무 관심을 갖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파요. 제가 예. 소비자 불만족을 되게 싫어해요. 그런데 일단 귀를 파거나 코를 파면 일단 시원은 하거든. 그래서 절대 클레임은 안 들어올 것 같아. 자, 그럼 저는 이제 가져왔는데 뭐 가져오셨어요? 예쁜 에코백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거 비싸지 않게 이제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뭐 물건이고요. 얼마나 좋아요. 여기다 환경 보호와 책 한 권 딱 넣어가지고 이렇게 딱 다니면 오케이. 여기서 쿠팡. 마켓플레이스를 치시고요. 네, 그럼 맨 위에 상단에 있는 홈페이지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뜨죠? 아이콘 하나가. 판매자 가입하기. 예, 그걸 누르세요. 아이디 돈독으로 가자, 돈독으로. 오케이. 네, 하면 끝난다. 그럼 벌써 사업 시작한 겁니다. 처음 했네. 네, 이제 제품 올리는 거 어떻게 해요? 쿠팡 윈이라는 걸 앱을 다운 받으세요. 상품 등록하기. 오케이. 예, 요걸 누르면 스마트 포털까지. 그 다음에 카테고리
아 여기 다 있네. 아, 있네요. 여기 카테고리가. 네, 사진 올리는 것도 이제 아 아까 우리가 찍은 사진 네. 딱 올려. 됐다. 야 창업이 이렇게 쉽네. 휴대폰 하나 있으면 이제 창업 끝난 거네. 그러니까 이게 내 사업의 아이템이네. 근데 저는 뭐 이런 걸 처음 해봐가지고 뭐 물건 올리고 사진 찍는 거야 뭐 잘하면 되는데 제일 힘든 게 가격 설정이더라고요. 그럼요. 소비자 분석해서 얼마의 가격이 적정한지는 당연히 마켓플레이스를 운영하시는 분이 결정을 해야 되지만 네. 엔잡러로서 다른 일도 많이 하고 있는데 가격이라는 건 시시각각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내가 그때그때 대응할 수가 없을 수 있겠죠. 어허. 그래서 쿠팡 마켓플레이스는 그 가격을 설정해서 자동적으로 재조정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창업이라는 게 또 쉽게 얘기하면 쉬울 수도 있지만 네. 사실 무서울 수 있거든요. 그건 사실이죠. 이거 아무나 할 수 좀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요즘 우리 사회가 워낙 취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취업이 안 되니까 창업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절대 반대합니다. 그 하버드 대학교의 요함 아서번 교수가 나름대로 성공한 창업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당신은 왜 창업했습니까? 라고 물어봤었을 때 창업한 사람은 삶의 목적이 좀 달라요. 취업을 한 사람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덕목으로 삼고 있는 게 안정감, 소속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창업자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만의 세계를 열고 싶은 자기 주도성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앨런 머스크 같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취업을 하고 싶은 사람과 창업을 하고 싶은 사람은 아주 손쉽게 비유하자면 블러드가 다른 거예요. 예. 그러니 취업하려다가 취업 안 됐으니까 창업이나 해볼까? 저는 이게 가치관이 맞지 않으면 불행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도망치는 그런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럼요. 이 창업한 사람들은 창업의 가장 큰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향력? 그런 거? 비슷한데요. 자아실현? 비슷한데요. 맞습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창업을 하면 그럼 저 안 할래요. 내가 설정한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세상에게 서비스나 제품, 편익을 제공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 때문에 창업한다? 이것도 실제 성공한 창업가들은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만약에 교수님이 창업을 하신다고 하면 네. 어떤 걸 해보고 싶어요? 저도 창업을 안 하려고요. 정말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인터넷을 보다가 무슨 그 되게 성공한 스타트업 CEO 얘기였는데 창업이라는 게 되게 멋져 보이고 근사해 보이지만 네. 이 근사한 일 20을 하기 위해서 쓰레기 같은 일을 한 80을 해야 되는 걸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강조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 뭐든지 다 마찬가지겠지만요. 창업도 자신이 원래 하고자 하는 걸 하기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디어는 저렴한데 실행은 비싸다. 이런 거예요. 창업을 하는 과정에서 누구나 아이디어는 막 던집니다. 네, 막 던지는데 그 아이디어를 진짜 실현해서 그거를 돈을 만들고 사회적인 파급 효과를 일으킨다는 건 그 과정에 진짜 인고의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요즘 유행한 걸로는 P도 필요하지만 J도 필요하다. P는 뭐, J는 뭐예요? 요즘 옛날 사람이네. 혈액형 얘기하는 거죠? MBTI. 알아요. 한번 우습기려고 한 거. 그럼 얘기해봐요. 이게 P가 뭡니까? P, MBTI. 그리고 본인이 좋은 창업 아이템이 있고 준비가 다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창업은 실패할 가능성이 꽤 있는 게요. 남들이 내 아이템을 몰라봐줘요. 대표적인 사례 하나 말씀드리면 에어비앤비 창업가입니다. 아니 뭐 지금 너무 잘 됐잖아요. 근데 한번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알잖아. 그럼 잘 된 거 아니야? 지금은 그런데 네. 만약에 오상진 아나운서에게 에어비앤비 창업자가 처음 초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처음 만나러 온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상진 아나운서님, 제가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는데 남의 집을 빌려주는 겁니다. 어허.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누구야? 공이 김선달이냐고. 그러니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남의 집을 빌려주고 내가 돈을 받겠다는 이 사업 아이템을 가져오면 아무도 이게 선뜻 투자가 안 되죠. 그러면 에어비앤비 CEO는 초기 투자를 잘 못 받았어요. 맞습니다.
처음에 벤처 캐피탈 7곳을 찾아갔는데요. 5곳은 돌아가세요. 투자 거부. 2곳은 어떻게 했을까요? 2곳은 들어오지도 못하겠어. 답변조차 안 줬어요. 완전 문전박대인 거. 그렇죠. 왜냐하면 남의 집을 빌려주는 비즈니스? 이게 뭔지 아무도 이해 못하는 거거든요. 지금이야 공유경제 하지만 그런 게 없었잖아. 그렇죠. 그 사람들이 지금 에어비앤비 보고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할까. 그 심사 뜬 사람 눈이 없는 거 아니야. 에어비앤비는 7년 만에 무려 자산 가치가 28조 원이 되는 회사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때 만약에 우리 둘을 찾아왔다. 만약에 우리가 돈을 투자했다. 그럼 어떻게 됐느냐? JTBC 얼마야? 레드선? 지금 뭐 바하마에서 맥주 마시고 있겠지. 그렇네요. 여기서 자, 그래서 제가 드릴 요지는 내가 아무리 준비가 돼 있고 성공적인 아이템이 있다 하더라도 세상이 몰라봐 줄 때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 운 좋게 에어비앤비는 자신들의 자금과 어떻게든 자금을 조달해서 결국 성공을 했지만 그러지 못할 수도 있으니 가장 저렴하게 자신의 창업을 실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근데 저도 이제 주변에 와이프랑 하는 그 서점 북카페가 좀 잘 되다 보니까 주변에서 특히나 연예인분들이 문의를 많이 했어요. 저는 다 말렸어요. 왜요? 저도 사실 이게 책방, 커피숍 얼마나 우아합니까? 근데 막상 해보니까 청소할 거 진짜 많고 화장실 치워야 되지, 커피 그 기계 찌꺼기 다 해야 되지, 책도 꽂을 때마다 띠지가 걸려. 와, 그 정리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재고 정리하고 끝나고 마감하고 포스 그거 좀 잔액 맞추고 야 이제 카페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사업이라는 게 많이 망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CEO들도 의사와 변호사와 똑같은 수준의 전문 지식이 요구돼요.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카페 하려면 세부적으로 요구되는 기초 상식이라든가 노하우가 어마어마하죠. 저도 하다 한계에 부딪혀 저도 바리스타를 나중에 찾아갔어요. 이게 배워야 되더라고요. 주인도 뭔가를 알아야 된다. 맞아요. 네. 그래서 많은 창업가들이 의사, 변호사 못지않은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자, 의사와 변호사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안정적인 직업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게 안정적인 직업일 수가 원래는 없죠. 사람 몸에 칼을 대고 하는 건데. 근데 그게 안정적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오랜 숙려 기간이 있기 때문이에요. 인큐베이팅 과정이 너무나도 체계적으로 돼 있는 거예요. 변호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창업 주변에 어떻게 하는지 아시잖아요. 야, 일단 해볼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대박이라는데 네. 너도 한번 해봐봐.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창업을 했기 때문에 실패를 많이 거지. 반대로 말하면 알고 준비한 다음에 창업하면 의사, 변호사만큼 안정적이에요. 자, 그러면 그런 준비 과정을 내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회사 퇴직하고는요, 그런 준비 과정을 할 시간이 없어요. 내가 이제 슬슬 집에다 월급 갖다 줘야 되는데 퇴직했는데 벌써 6개월 쉬었어. 창업한다더니 언제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되니까 마음 졸이니까 안 되겠다. 일단 프랜차이즈 알아봐야지, 치킨집.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도 방금 그 생각해. 그래 어디다 이제 프랜차이즈 가맹업이나 해보자. 그러면 그렇죠. 뭐 한 달 얼마 남는다니까. 네. 그래서 글로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퇴직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창업을 그때부터 배운다? 쉬운 일이 아니고요. 제일 좋은 건 바로 N잡 시대일 때 내가 직장은 다니는데 뭔가 내가 생각하는 이 아이템이 실제 구현 가능한지 한번 트라이 해보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렇게 저희가 직접 물건을 팔아보고 업로드까지 해보면서 N잡러로 뭐 한 발짝 내딛었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돈톡하는 사이 어떻습니까, 교수님? 좀 돈톡해지신 것 같습니다. 저는 더욱더 재밌게 했습니다. 어떠셨어요? 네, 저는 굉장히 돈독해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방송 더욱더 돈독하게 돈독한 아이템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클로징은 세련되게 힙하게 돈독한 사인.